네, 안녕하세요. 혜진이가 준비한 김관목 교수님의 세월호 침몰원인 연속 집중 중 강의 3회차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의 진실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가 주장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시나리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참석자분들은 오디오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강의 후 저희가 내용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김 교수님 모시고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움직이네요. 솔레노이드 밸브와 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 작동 원리 설명드리고 고착화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후에 김성수 기자의 망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 있는 거, 저런 거를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통과시키면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전기가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전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려 보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 그거죠. 자석과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솔레노이드이고 어떤 이제 그 통에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철심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푸시로드라고 합니다. 이제 미는 거죠. 이 코일이 있는데 바깥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안에 이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니까 여기 N극, S극이 있단 말입니다. N극, S극이 있는데 방향이 이게 이쪽에 S가 걸리고 이쪽에 N이 걸리면은 이제 미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여요. 또 전류를 끊으면 이제 제자리로 오게끔 용수철이 있다든가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전기를 반대로 전기를 반대로 흘려주면 반대 방향에서 흘려주면 이제 반대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거는 세월호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타기에 있는 거죠. 솔레노이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라고 하는데 그 밸브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밸브 스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대가 있어요. 요 세 막대가 있는데 이 세 막대가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저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여기 이제 오일이 있는데 이게 펌프에서 나오는 오일입니다. 예, 그럼 펌프에서 나오는 오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또는 스풀이 움직이게 되면 반대로 이쪽은 막히고 이쪽으로 또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일의 흐름을 조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 중에서 안쪽에 솔레노이드 이제 제외하고 가운데 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딱 중앙에 와 있어요. 스풀이 딱 중앙에 와 있으니까 이게 다 막았어요. 여기가 이제 그 흐름을 막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일 펌프가 여기서 막 밀죠. 오일 펌프에서 계속 오일을 밀지만 여기 막혀가지고 더 이동을 못 합니다. 이 상태에서 딱 이동을 해요. 이게 전기 신호가 와가지고 스풀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유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일 펌프에서 나온 오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립과 이동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스풀이 이동하면서 오일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세월호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예,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가운데 그 스풀이 들어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일 흐름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솔레노이드는 철심 덮개죠. 덮개, 케이싱 또는 덮개. 요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입니다. 이거를 이제 덮여 있어요. 덮인 부분을 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철심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요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여기 고무 마개로 막고, 그리고 철심 덮개로 덮는 거죠. 여기 철심이 살짝 보여요. 여기 철심이 살짝 보입니다. 이쪽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쪽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쪽을 보면 이제 이걸 더 뜯어보면은 여기 이제 호일이 감겨 있는 철심 통이 있는 거고, 이거 철심 이제 여기 쪽을 이제 막는 거고, 여기에 철심입니다. 여기에 철심이 있고 여기 푸시로드가 있죠. 이거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철심을 철심 통에 고정시키는 거고, 그러면 요거 해당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요 사이로 요 구멍 사이로 철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개가 이제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다시 철심 덮개가 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심 모양, 철심통, 여기 철심통이고요. 바깥 철심통, 그리고 코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여기 이제 통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기 신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요거 여기 이제 끝이죠. 이 끝부분에 철심 마개가 고무 마개가 딱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옆에서 이쪽 오른쪽 그림은 약간 옆에서 본 겁니다. 고무 마개가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철심이 더 이상 밖으로 못 나와요. 여기는 요거는 철심이 아니고 그냥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월호 실제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실물입니다. 인양 후에 떼어낸 건데, 여기가 이제 솔레노이드, 그리고 여기가 밸브입니다. 근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거는 메인 밸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더 있잖아요. 솔레노이드 밸브 말고 아래쪽에 뭐가 더 있는데, 이거를 메인 밸브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역시 스풀이 있어요. 스풀이 있고, 스풀 막대죠. 세막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로, 오일, 기름의 길, 이 유로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스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로 왔다 갔다 하느냐? 솔레노이드 밸브의 스풀은 솔레노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솔레노이드가 움직이면은 여기서 유로가 열리게 되고, 오일이 이쪽으로 오거나 둘 중에 한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가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미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스풀을 밉니다. 이쪽으로 오면, 오일이 이쪽에서 오면은 이쪽에서 미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메인 밸브의 스풀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인 밸브의 이 스풀은 훨씬 커요. 이쪽은 유로가 훨씬 큽니다. 반면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유로는 이쪽은 비교적 작죠. 여기서는 작은 양의 오일이 흐르고 메인 밸브에서 많은 양의 오일이 흐르게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와 메인 밸브 뉴스타파에서 보여줬어요. 실물인데 잘라가지고 소관을 좀 볼 수 있게 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 솔레노이드 통이 있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스풀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 따라서 유로가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로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로가 있습니다. 메인 밸브가 훨씬 덩치도 크죠. 솔레노이드 스풀에 비해서 메인 밸브 스풀이 훨씬 커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로가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에는 펌프에서 오는 걸 테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오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게 현재 이제 스풀이 중립인 상태입니다. 중립인 상태에서는 펌프에서 나온 오일이 막혀서 어디 움직이지를 못해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오일인데 펌프에서 나온 오일입니다. 그 오일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B에 전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이동을 하면서 유로가 열리게 되고 기름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뭐 또 꺼내 왔는데 이게 위쪽이 죄송합니다. 위쪽이 솔레노이드 밸브 스풀, 여기가 이제 스풀이고 전체를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거죠. 솔레노이드와 스풀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오일이 펌프에서 나온 오일은 다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솔레노이드 A에 만약에 이제 전기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게 자 이렇게 보이죠? 스풀이 이동을 합니다. 스풀이 딱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A에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유로가 열리고 이쪽에 오일이 들어오면서 메인 밸브를 열면서 메인 밸브에 유로가 열리게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B 방향으로 오일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은 A 방향으로 오일 펌프에서 나온 오일이 A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인천행 이제 타기인데 이 타기라고 하는 거는 탈을 움직이는 기기예요. 여기가 이제 타기실이에요. 선미에 있습니다. 타기실 사진인데 이게 2014년 4월 15일 14시 뭐 17분 이때니까 바로 세월호 출항하기 전입니다.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뭐 여기 오일을 갈고 이 안에 있는 뭐 오일들을 좀 갈고 윤활유인지 뭔지 가는 장면이 좀 보입니다. 자, 이 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타를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타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여기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또 지금 하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서 이제 유로를 조정을 해서 뭐 이쪽으로 보내고 싶다. 여기 파이프가 두 개 보이죠. 이게 이제 오일 파이프입니다. 요 두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오일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일이 들어가요. 이쪽 큰 실린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오일이 저쪽에서 실린더로 또 들어가요. 어떻게 되느냐? 오일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 이 피스톤, 여기에 있는 이제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을 밀어요. 그 반대로 가면은 저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면 저쪽에서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틸러라고 합니다. 틸러라고 하는 이 아주 큰 새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요. 그럼 돌리면 방향타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오일 펌프 모터 있죠. 그래서 요 작아요. 전체 타기에 비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작아요. 이 작은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오일의 방향을 이쪽으로 보내느냐, 이쪽으로 보내느냐, 펌프에서 나온 오일을 이쪽으로 보내느냐, 이쪽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향타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저쪽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타기가 이걸 하나의 타기라고 하면 이 타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좌우에 있어요.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왼쪽이 좌현이고 오른쪽이 우현입니다. 근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쪽은 인천행이고 한쪽은 제주행입니다. 이 타기가 두 개는 뭐냐면은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동시에 쓰면 힘이 좋아요. 이거를 움직이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오일을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는 빼고
뭐 그리고 이쪽 오일을 이쪽 타기에서도 넣고 이쪽 타기에서도 이쪽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같이 동시에 넣으면 아주 빠르게 실린더를 움직일 수가 있고 방향타를 아주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따로 쓰기도 해요. 하나만 갖고도 되고 두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이제 평소에는 이 세월호가 예를 들면 출항할 때 이럴 때는 타기를 두 개를 다 쓴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빨리 뭐 탈을 움직여서 그런 건지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쓰는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가면 이제 출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쪽은 끄고 한쪽만 쓴다고 합니다. 아끼는 거죠. 인천을 갈 때는 이쪽 넘버 투 타기를 쓰고 제주를 갈 때는 넘버 원 타기, 오른쪽에 있는 우연에 있는 넘버 원 타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착화라고 하는 거는 이쪽 인천행 타기에서 고착화 현상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타기를 뭐 이 설계 도면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틸러, 요게 이제 틸러 램, 여기 이제 틸러 이거를 움직이는 거죠. 타는 여기 바로 가운데 여기에 이 아래에 바로 여기 아래에 바로 방향타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거고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보이죠. 그걸 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기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타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솔레노이드고 여기에 솔레노이드 밸브 스풀이 있는 곳이고 이쪽에 이제 메인 밸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출항 직전이었고 인양 이후에 이제 세월호 선체 내부에 들어가서 촬영한 겁니다. 많이 이제 녹이 슬었죠. 부식은 많이 됐는데 뭐 형태는 뭐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양 이후에 이거는 이제 선체 타기에 붙어 있던 솔레노이드 밸브고 이거를 이제 떼냈어요. 떼내고 나서 사진입니다. 여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아래에 메인 밸브, 위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고착화됐다. 과연 세월호 사고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때문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에 의해서 일어났을 거다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법대 이제 교수인데 아마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뭐 선언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해양 사고 관련 그런데 이제 법 자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대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야 뭐 사업도 하시는 분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뭐 이런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판에서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스풀이 고착이 돼서 아마 된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철심이죠. 철심 아까 뜯었습니다. 뜯은 거를 다 보니까 철심통을 뜯었고 그럼 철심이 있는데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한쪽을 보니까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분해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박수를 쳤겠죠. 야, 진짜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정상적이라면 약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이라면 요거 절반쯤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 솔레노이드 철심이 양쪽에 있잖아요. 밸브 스풀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철심을 미니까 푸시로드가 그 밸브 스풀을 밀고 스풀이 또 이쪽 또 철심을 또 밀고 하니까 이쪽은 좀 튀어나오고 이쪽은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 이거는 고착화의 증거다. 이제 라고 해서 손조희 김창준 위원장께서 2018년도에 아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입니다. 뭐 했죠.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전타가 일어나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한다. 뭐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걸 이제 내인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인설. 아주 내인설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에 의한 내인설, 이거를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내세웁니다. 그리고 김성수 기자는 이게 2018년 5월이죠. 선체 인양이 2017년 한 3월쯤에 선체 인양했죠. 그리고 그거를 그 중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쪽을 떼내서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2018년. 그리고 뭐 여러 조사를 거쳐서 이거는 고착화다라고 하고, 솔레노이드 고착화, 밸브 고착,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세월호가 쓰러졌다라고 막 아주 이제 완전히 확정을 하고 이런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날 세월호가 쓰러진 이유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때문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수 기자는 그 내인설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정대진 대표라고 기억하시나요? 앞에 이제 그 재판에서 솔레노이드 숲을 고착화, 이거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선체 인양하고 막상 보니까 철심이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녹이 슬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고착화된 게 이제 이제 그 고착화됐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그런 식의 고착화는 있을 수가 없다. 철심이 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철심이 녹슬어서 장기간 수압을 받아서 세월호 침몰 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설을 사실상 부정합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왕복 운동을 계속하는 철심은 녹이 슬 수가 없다. 그리고 DC 전원인데 세월호 그 솔레노이드는 DC, 이게 직류죠. 직류니까 방향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솔레노이드가 손상되지 않는다. 솔레노이드는 이제 그 철심에 있는 솔레노이드잖아요. 이게 스풀은 고착이 될 수 있어도 솔레노이드는 그게 이제 안 된다. 고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풀은 고착이 안 됐는데 매끄럽게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럼 고착이 안 된 건데, 그럼 철심이 이게 고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사참위에서 아예 세월호 타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타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죠.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뭐 여기 여러분 이제 그 선조위부터 활동하신 분들이 보이는데, 이 실험 결과 솔레노이드 고착화로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가능성이 낮다. 아주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고착화로는 그런 전타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좌연 뭐 10도로 돌아갔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금년 이제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사참위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월호 그 고착화됐다는 솔레노이드 철심, 그쪽은 눌려 있다. 그쪽이 손상이 돼서 눌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솔레노이드 고착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대진 대표는 이거는 침몰 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수는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수가 수중에서는 수압이 전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중에서는 철심이 움직일 수 없다. 정대진 대표는 수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뭐 조금씩 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그때 녹이 슬면서 이렇게 고정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김성수는 수압은 전방향, 양쪽에서 다 작용한다는 거죠. 이쪽에서도 작용하고 이쪽에서도 작용하고 양쪽에서 다 작용하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상한 걸 보고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 볼 거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착화라고 하는데 정대진 대표는 이제 사실상 이거는 수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성수는 수중에서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침몰 전에 수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침몰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사고 전에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다. 저렇게 철심이 밀리는 거는 수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김성수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솔레노이드 밸브의 철심 덮개가 찌그러졌다. 이거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11월 26일 날 지난달에 사참위에서 뭐 해양환경안전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게 2017년 10월 18일, 2017년 3월에 인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기실에 진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고착화가 됐다는 인천행 타기,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이쪽을 보니까 이 위쪽이 위쪽이에요. 아래가 진짜 아래쪽입니다. 요거 그대로 요 방향 그대로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 부분이 붉은 원 부분이 이상합니다. 요거 확대해서 보면 찌그러졌어요. 함몰 내지는 뭐 사실 찌그러진 거죠. 이게 찌그러졌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이제 출항 전에 촬영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블루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속안에는 러버 캡, 고무 마개가 있고 바깥에 이제 철심 덮개 이것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찌그러졌어요. 2018년 올해 1월 18일 날 찍은 사진에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해 1월 18일 날 찍은 사진에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 좀 더 부식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고무마개가 살짝 보여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게 함몰 또는 찌그러졌습니다. 이건 정상, 다른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뭐 저쪽에 그 제주행 타기 그쪽 그죠? 예, 그쪽이거나 또는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이 솔레노이드 철심 통인데 여기 보면은 확실히 요 둥그란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고 물론 약간 이제 부식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부식된 거지 찌그러진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찌그러졌고 이 러버 캡 고무 마개가 약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분해를 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날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 촬영된 사진인데 지금 이거에 비해서 같은 겁니다. 같은 물체인데 같은 철심통인데 여기에 좀 뜯었죠. 그러니까 고무마개가 보이죠. 그래서 고무마개가 보입니다. 확실히 찌그러진 게 맞아요. 예, 고무마개 뜯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여기 뜯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눌려가지고 여기가 파손이 된 겁니다. 속 안에 있는 고무마개가 이 정도로 파손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로 눌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 처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눌려지고 반대편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박수를 쳤겠죠. 내인설 그 주장자들이.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찌그러진 게 나왔어요. 그 밸브 케이싱이 구겨지고 찌그러졌으면 그거에 눌려가지고 고무마개도 눌리고 그러면 그 힘으로 철심도 눌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인설 주장자들이 머리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뭐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거는 철심이 이렇게 밀리게 된 거는 이거는 수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가 수중에서는 물체가 움직일 수 없다. 수압이 전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심이 이동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니다.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고착화로 이미 이제 여기가 고착화됐다. 철심이 고착화돼 가지고 철심이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고착화가 안 됐으면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고착화 상태, 뭐 이렇다고 한다면 오른쪽의 경우에는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긴다. 고착화가 이미 일어나가지고 빈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빈 공간에 수압이 작용할 수가 있다. 그 수압이 작용하면 이게 찌그러질 수 있다. 근데 정상인 거는 정상적인 철심이 정상적이면 여기 빈 공간이 없으니까 찌그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고착화에 의해서 빈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수압에 의해서 이게 눌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압에 뭐 이 그림도 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다가 그래서 뭐 수심에 따라서 뭐 이 수압이 얼마다. 그리고 이제 한 45m란 말이에요. 거기가 40m 정도 되는 이 해저에서는 수압이 뭐 제곱센티미터당 4.5kg, 4.5kg 그 정도의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요 윗부분이 제가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한 4cm, 5cm, 5cm라고 하면은 25제곱센티미터니까 대략 20제곱센티미터니까 4.5면은 거의 100kg. 이렇게 100kg가 이 위에서 뭐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100kg가 이런 가하는 힘이니까 꽤 많은 거 아니냐, 100kg 꽤 많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전원회의에서도 주장하고 뭐 김성수 뭐 어디서 또 이제 뭐 주장하겠죠, 이 주장을.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이 고무를 찌그러뜨릴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이 솔레노이드 밸브 이 철심, 이 전체 철판은 그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이 솔레노이드 철심 통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걸 누르면 철심통을 밀 수가 있어요. 그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으니까 물은 이제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심통은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고무막에는 이제 그 밀폐가 돼 있으니까 물이 그 바깥에서 이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마개는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마개가 그렇게 이제 찌그러진 거다. 수압 때문에 찌그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성수 기자가 그랬죠. 수압은 전 방향에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수압은 뭐 제곱센티미터당 4.5kg 그리고 1제곱미터당은 이제 45톤 상당히 이제 큰 수압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해저 45m 이쯤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크지만 수압은 크지만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작용하고 뭐 모든 방향에서 다 작용을 해요. 그 수압은 이 아래쪽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철심이 내려오죠. 아랫방향으로 내려오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 여기가 진공이 걸리나요? 여기가? 그 진공이 걸리겠죠. 그냥 만약에 대책 없이 이거를 내리면 진공이 걸리니까 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압력이 여기서 이제 도로 진공이 걸리니까 내려가는데 힘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철심 보면 여기 옆에 뭔가 홈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와 여기를 사실은 여기에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통로가 있어서 여기에 딱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오일이 여기를 채우는 거죠. 여기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왕복이 잘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움직이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여기 진공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로를 만들면 오일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오일이 여기를 채워주니까 쉽게 내려오고 또 반대로 거꾸로 갈 때도 여기 있는 오일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또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일이 이거 바깥에 있는 이거는 펌프 오일이고요. 바깥 붉은색은 펌프 오일이고 그리고 이 푸른색은 그냥 일반 오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깥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압력이 걸리는 데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 푸른색이 오일이 여기 이 철심통 뒤에도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오일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여기 이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수압은 여기도 작용하니까 여기서 미는 수압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밀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 여기가 설사 고착화가 돼서 여기가 비어있다. 여기에 비어있다. 그러면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오일을 채우게 되니까 이게 찌그러지질 않아요. 근데도 이게 찌그러졌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아니 이 사람들 말이요. 그 김성수나 그 내인설 주장자들 억지를 부리는데 이게 안에 있는 고무막에만 찌그러졌으면 그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고무막에만 찌그러진 것이 아니고 케이싱 덮개 전체 덮개죠. 철심 전체 덮개도 찌그러졌어요. 이거는 알루미늄 쇠란 말이죠. 알루미늄이란 말이죠. 금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딱 둥글게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가해야지 이게 찌그러질 겁니다. 찌그러질 거라고요. 이게 수압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압은 되지를 않는 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케이싱은 이거는 쭉 찌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찌그러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 왜 찌그러지냐? 이거 수압이 아닙니다. 수압에 의해서는 케이싱 찌그러질 수도 없고 사실 그 고무막에도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수압 때문에 찌그러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와서 부딪힌 거죠. 예? 뭐가 와서 쿵 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지 이게 엄청난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한번 올라간다고 이게 찌그러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찌그러졌다. 이게 이제 찌그러진 게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거고 그 힘으로 철심이 눌린 거고 그래서 나타난 게 이겁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보고서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고착화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스풀의 움직임이 매끄러웠다. 눈에 띄는 저항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철심은 중립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철심이 이제 이동을 했다. 이런 건데 스풀이 매끄럽게 움직였으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착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고착화됐다는 타기가 불행하게도 인천행 타기예요. 인천 갈 때 사용하는 타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착화됐으니까 사실 상관도 없는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조사하고 밸브에 이물질이 없고 스풀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고착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대진 대표는 이거 떠나서 철심이 녹슬어 가지고 딱 고착화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운항 중에는 고착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원리가 전기가 이제 코일에 솔레노이드에 이제 전기가 통하면 여기에 이제 자화가 돼가 자석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자석이 움직입니다.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전기를 끊으면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오죠? 이게 이쪽으로 안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또 밀어요. 스프링이 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 우연으로 가니까 이제 우연으로 갈 때는 이쪽에 전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었어요. 자, 이제 좌연타를 썼다고 하죠. 방향타를 계속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니까 우연으로 방향타를 보냈으면 다시 좌연으로 보내는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전기를 넣는 거죠. 이제 우연으로 갔으니까 다시 좌연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중앙으로 보내려면은 다시 이제 타를 반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다시 이쪽에서 밀어야 돼요. 이게 이쪽이 밀어야 됩니다. 이쪽에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프링은 당기죠. 그리고 이쪽 철심이 이제 밀어요. 밀면은
이게 무슨 재주로 여기 안 오겠습니까? 제자리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미는데, 여기서 밀고, 이쪽은 이제 이미 전기가 끊어졌죠. 전기가 끊어지면 이쪽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다시 전기 놓고 힘을 줘서 이제 밀어요. 밀면 스프리 안 밀리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렸는데 이쪽에서 미는데도 제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안 움직인다. 이 고착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 자갈이 껴야 돼요. 여기에 이 부분 철심이 이동한 요 뒷부분, 요 뒷부분에 여기에 만약에 자갈이 아니면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 끼어 들어가면 못 가겠죠. 여기 아무리 밀어도 그런 거 말고는 고착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자갈이 발견됐으면 여기에 꺼내놨더니 여기 자갈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착화됐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거 발견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운항 중에 녹이 쓰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기가 기름이 잔뜩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데 기름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리고 열이 나잖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열이 나는데 여기 갑자기 녹이 슬어서 아니면 기름이 굳어서 여기를 뭐 못 움직인다.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사실 운항 중에 한쪽으로 팍 밀려가지고 고착화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양하고 나서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 어딘가 그 흔적이 있을 거예요. 뭐 자갈이 어디에 꼈다든가, 뭐 기름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뭐 어디를 막아버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밸브가 한쪽으로 밀리더라도 이게 완전히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 미는데 용수철이 당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제가 치수 이거 설계도 보고 이제 치수하고 다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정도 이게 현재 중립이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중립에서 펌프 오일이 여기서 이제 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펌프에서 오일이 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착화가 된다. 그러면 하나도 안 움직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가 막혀요. 이쪽은 막히고 이쪽이 열려요. 이쪽이 열리면 이제 여기가 열리면 그냥 여기 이쪽으로 오일을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다 와요. 거꾸로 다 오니까 그냥 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완전 완전히 이쪽까지 가면 여기까지 완전히 오면은 이제 완전 중립인데 중립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까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가 되겠죠.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중간하게 이제 중간에서 걸리게 되면은 뭐 이쪽도 약간 열리고 뭐 이쪽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그냥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타기가 작용을 하면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리고 세월호 타기는 또 두 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이게 인천행 타기이고 고착화됐다는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주행 타기이고 보통 이제 제주행이랑 인천행 타기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쪽 내인설 주장자들은 고착화되고 그러면서 근데 인천행 타기 쓸 일이 없는데 이 두 개 다 썼다. 두 개 다 썼다. 이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두 개 다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두 개를 다 써요. 하나만 쓸 때는 뭐 모르지만 두 개를 다 쓰니까 여기가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타수는 어쨌든 타가 안 들어가니까 계속 우연으로 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연타가 작동이 됩니다. 얘는 고장이 안 날 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기름을 막 밀어 넣어요. 어떻게 이쪽으로 넣나요? 이쪽에서 막 밉니다. 그러면 얘는 고착화돼서 이쪽으로 반대로 민다고 그러는데 이 반대쪽을 미는데 그 힘도 약하고 근데 이쪽에서 밀면 뭐 그냥 밀리는 거죠. 뭐. 그리고 그래서 안 돌아간다. 잘 안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가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더라. 예,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긴 돌아가더라. 그거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아직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이 내인설 주장자들이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전타로 비록 빨리는 안 가지만 뭐 혹시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천천히 간다. 타기가 예를 들면 이쪽을 고착화시키면은 방향타가 전타로 안 가요. 좀 가다가 덜덜덜덜 하고 못 가. 근데 반대편을 고착화시키면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미련을 못 버렸는데 그래서 사참위에서 이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타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까지 고려를 했느냐? 왜냐면은 방향타가 말이죠. 방향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배가 이렇게 돼 있고 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물살이 와서 여기 때립니다. 그래서 배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 압력이 상당히 가해져요. 이 정지 상태에서는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돌리는 거 힘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타기가 두 개가 돌아가는데 타기 두 개의 힘 차이가 조금만 있으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타기 두 대가 한쪽이 힘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로 방향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아무 저항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물이 막 때리는 상황에서는 이 타기 두 개의 힘의 차이로는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까지 다 하고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그래서 고착화로는 이 타기 두 대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고착화로는 타가 전타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는 솔레노이드 고착 때문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고,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찌그러진 거죠. 위에 철심 찌그러진 거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이거는 아니다. 솔레노이드 고착화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는 세월호 사고 원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실 결론이 난 겁니다. 지저까지 말씀드린 거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완전 고착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참이나 선조위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혹시 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밀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항 중에 고착화됐다면 나중에 방향타가 좌연으로 왔는데 있을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죠. 고착화됐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고착 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케이싱 철판이 외부 충격으로 찌그러졌다. 고착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솔레노이드 밸브, 스풀 이런 사이에 자갈 같은 게 안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고착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케이싱 철판이 찌그러졌다. 이거는 외부 충격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철심이 눌린 거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미신이고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냥 비언비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를 하면 박한결이 그랬어요. 이게 사고 발생 당시에 타기 알람이 안 울렸다. 타기 고장이 났으면 고착화돼서 타기 고장이 났으면 타기 알람이 울려야죠. 근데 안 울렸다. 그리고 타기 알람이 나중에 이제 뭔가 울렸는데 알람이 울렸는데 그거는 사고 한참 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김성두 기자 이런 세월호 쓰러진 이유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좌연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착화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왜 좌연 10도로 돌아왔는가? 이거 문제잖아요, 사실. 그 전에 지금 찌그러진 것도 문제지만은 찌그러진 게 이제 큰 문제지만은 옛날에 좌연 10도로 돌아간 거 이게 말이죠. 자중에 의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방향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우연으로 갔던 게 좌연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전타로 같은 게 이러면서 수중에서는 30도 좌연 30도 있었다. 2015년 1월에 30도였다.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때 좌연 한 10도 정도 되죠. 요때도 요쪽을 봐야죠. 요쪽을 봐야죠. 그래서 요거 뭔가 이제 노이즈 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좌연 30도라고 그러니까 타가 막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방향타가 전타로 갔다가 고착화해서 전타로 갔다가 다시 자중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 같은 소나 영상입니다. 이게 또 화질이 좋은 거고 이건 같은 소나인데 같은 시기에 찍은 건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올려놓고는 30도라고 우겼는데 이거 좋은 걸 보면 무슨 이게 30도입니까? 좌연 30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양하고 나서 우연 23도에 있었습니다. 방향타가 자중에 의해서 김성수 말대로 그냥 이거 무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지금 선체 인양하고 나서 우연에 있는데 여기에 계속 여기는 중력이 크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력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2017년 3월에 인양해서 2018년 5월에까지
5월에 이제 바로 세웠는데 그때까지 말짱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유압 손실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다. 자중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이 방향타가 운항 중에는 돌아갈 수 없다. 결국 그리고 이제 이 요거 찌그러진 거가 결국 김성수 기자의 망상에 철퇴를 가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으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내용을 그림을 자세히 올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더 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기는 하네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는데요. 먼저 그 채팅창에 저기 문자로 질문 올라온 게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오디오 소구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는 게 이제 조타기잖아요. 조타기는 역할이 이제 탈을 돌리는 데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맨 나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타가 침몰 전에는 자연 8도에서 10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인양한 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좌측으로 배가 누워 있었는데 자기들 말대로 중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자연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수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유압을 좀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유압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리 그 외력을 가해도 소위 한쪽의 라인을 풀어놔서 압이 빠지는 현상을 만들거나 소레노이드 밸브 이런 거를 작동을 해서 유압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타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게 그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케이싱이 이제 찌그러졌다고 하는 게 타기실이 이제 그 외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에는 충격이 가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데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외판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면은 결국 타기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소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에 외력이 작용할 내용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가 방향을 수중에서 틀은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타기실에 들어가서 이 소레노이드 밸브를 만진 거 아니냐, 만질 때 손상을 입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탈을 방향을 돌려놓은 거 아니냐, 우회전하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탈을 좌측으로 가 있던 것을 억지로 우측으로 돌려놓은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조금 일리가 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거 자체가 저도 한쪽으로 돌아간 거 있죠. 여기 어디였나 여기 있었나요? 갑자기 저도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23도로 가는 게 선조위에서는 이게 인양 중에 밧줄이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인양줄이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 이만큼 걸렸는데, 그래서 인양줄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말 인양줄에 의해서 이게 돌아갈 정도가 되면 여기가 이제 부서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불도저 마찬가지잖아요. 다 유압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유압을 이렇게 하여튼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 건드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뭐 선조위에서는 일단 여기에 인양줄이 걸렸다. 근데 인양줄이 걸린 자국도 그건 보여주든지 거기가 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남아 있는데 저도 의심은 뭐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찌그러진 거랑 관계가 있느냐? 네, 저는 그거는 좀 찌그러진 거는 다른 이유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이게 굉장히 큰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냥 작업하다가 뭐 이거 그냥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뭐 망치로 한번 크게 가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작업 중에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없느냐 그 타기실에 아무것도 없냐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타기실을 보면 그렇죠? 이 타기실을 보면 사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쪽에 뭔가 있어요. 어떤 물체들이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뭐 이게 뭔가 하나 여기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여기를 이제 부딪힌다든가 그리고 사실 우연으로 이게 선미가 먼저 닿았잖아요. 처음에는 선미가 먼저 닿으니까 이쪽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후미로 온 다음에 다시 이게 좌연으로 기울면서 엎어지면서 이게 여러 물체들이 여기를 이제 가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런 어떤 물체가 와서 부딪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타가 23도로 우연 23도에 있었던 거랑 이거를 연관시키는 거는 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우연 23도에 방향타가 있게 된 거는 분명히 그거는 의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네. 안 계신가요? 에, 저는 뭐 일반인이라서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그 배 가운데 있는 거에 배 바깥쪽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그러니까 그 우선은 어디 제가 잠깐만요. 저희 외인설이라 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충격을 줬다면은 크게 음. 충격 줬을 때 바깥쪽에 있어야 이게 그 찌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예, 저 우선 요거 그 방향타는 여기 있고요. 타기실은 바로 요 방향타 위에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요 위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으면은 예, 그 바깥쪽에서 만약에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쪽으로 이제 그 찌그러졌다 하면은 예, 그 찌그러진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그게 찌그러졌는지 그래서 그래서 밸브가 요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보면 이게 타기실이거든요. 타기실. 그리고 네. 이건 내부입니다. 선체 이제 선미 쪽에 내부인데 여기 보면은 요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물체들이 있어요. 여러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 애들이 여기 들락날락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물체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물체들이 세월호가 우선은 선미가 먼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물체들이 뒤로 이동을 합니다. 뒤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연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거의 뒤집혔거든요. 완전히 기울어진 다음에 거의 뒤집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물질이 공중으로 이제 뜨고 그러면서 어차피 좌연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이거를 부딪힐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뭐 혹은 뭐 작업을 하다가 놓쳐가지고 뭐 망치 같은 거 놓쳐가지고 여기다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아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어떤 그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고 외부 충격에 의했다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게 예. 이제 딱 막혔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급회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볼 수가 예,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이게 타기를 하나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인천행 타기고, 이게 이제, 제주행 타기입니다. 예, 이쪽을 쓸 수도 있고, 이쪽을 쓸 수도 있는데, 고착화가 일어난 곳은 인천행 타기예요. 예, 인천행 타기니까 사실은 안 써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면은 인천행이랑 제주행 두 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고착화가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모형도 만들고 실험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여기서 고착화가 돼서 한쪽으로 이제 밀겠죠. 한쪽으로 방향타를 한쪽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근데 타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작용을 하거든요. 이쪽도. 그러면은 자, 이쪽이 우연으로 보낼 때는 이게 작용을 해서 이제 우연으로 보냈는데 얘는 다시 이제 좌연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은 계속 우연으로 보내는데 얘는 좌연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의 그 힘이 서로 맞섭니다. 맞서면서 결국 못 돌아간다. 결국 이거는 덜덜덜덜 하면서 방향타를 못 돌린다. 이쪽이 고착화가 돼도 이쪽은 계속 우연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다시 좌연으로 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돌아간다. 이제 그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고착화가 돼도 못 돌아간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떻게 바깥에 배 선체 밖에서 크게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물체가 가하지 않는 예. 이상은 그렇게 급선회를 할 수 있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급선회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배가. 예. 그래서 이제 그 급선회 하게 된 게 뭐 이런 고착화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부정이 되네요. 되는 거죠. 예, 예. 부정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외력, 다른 외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 외력에는 어떤 내부 물체와의 충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그러면 고착화가 선조위에서 고착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 예, 지금. 선조위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뭐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선조위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냐 하면 이제 그때 새누리호라는 그 배가 있었어요. 세월호랑 뭐 크기가 비슷한 배인데 이 배를 가지고 그때 내인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목포에 있죠. 거기를 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타기를 그것도 두 대예요. 그래서 한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손가락 누르면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한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고착화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조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을 고착화시키면 한쪽을 고착화시키잖아요. 한쪽을 고착화시키면 예를 들면 이제 인천행 타기를 고착화를 딱 시키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방향타가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제주행 타기를 이제 고착화시켜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게 그래도 전타 쪽으로 가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선조위에서 내인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지 않냐 이래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 저도 뭐 그런 얘기 했고 그 선조위의 장범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지 상태에서 그때 새누리호를 운항 중에 이거를 고착화 실험은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그래서 그냥 정지 상태에서 고착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향타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정지 상태에서는 방향타가 저항을 안 받아요. 저항을 안 받으니까 그 타기의 힘의 차이가 약간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리고 반대 이제 타기 차이 이제 바꿔버리면 안 돌아가는 거고 그걸 또 바꾸면 이제 타기의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방향타가 돌아가요. 그러나 운항 중에는 그 방향타에 엄청난 압력이 작용합니다. 제가 뭐 대략 계산해 봤는데 이 방향타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느 정도냐? 운항 중에 방향타에 가해지는 압력은 300kN입니다. 이 300kN이라고 하는 거는 한 30톤, 30톤이 미는 거예요. 30톤이 이제 그 30톤의 중력이 이렇게 누르는 힘, 이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타기의 힘의 차이, 한쪽이 고착화돼도 타기가 힘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힘의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상태에서는 방향타를 못 돌린다. 이거를 선조위에서 장범선 교수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안 된다. 그런데 사참위에서 이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방향타에 힘을 가해가지고 거꾸로 반타력이라고 그럴까? 여기 이제 반타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힘을 가주면서 방향타를 돌려보니까 탁이 힘의 차이가 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했기 때문에 사참위에서 그런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간다. 타기의 힘의 차이로는 고착화가 돼도 방향타를 못 돌린다. 운항 중에는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낸 겁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찌그러진 거에 나오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기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해서 방향타가 전타로 갈 수는 없다. 사실 뭐 이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선조위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지금 선조위는 이제 끝났어요. 음. 선조위는 이미 보고서 다 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참위에서 했는데 사참위에서 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죠. 운항 중에는 방향타 이 정도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실험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방향타를 누가 밀고 한쪽에서 밀고 그러면은 탁이 뭐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밀어봐야 뭐 힘이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요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사참위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 방향에서 밀었어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힘들을 밀어보니까 타기가 고착화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은 났는데 이놈의 전원회의, 이 사참위 전원회의에 일부 몰지각하고 무식한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은 얘들이 뭐라고 우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에서 미는 힘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 반대 방향에서 미는 힘을 작용을 했는데 이게 실제 상황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딱 그 위원장이 이거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는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설사 있었다고 해도 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 박는 거예요. 그거를. 어떡하면 못을 관련해서 네, 제가 지금 먼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전원회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전원회의를 쭉 보면서 이제 확인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도 있는데 먼저 전원회의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그 위원이 이민? 있어요. 네네. 네. 이민이라는 위원인데 그분이 작년 11월 26일 날 그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 그때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중간조사 발표로 20년 작년인가요? 네네네. 작년 11월 26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최종 보고서가 되지 못한 채 이견이 이제 거기에 변기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마치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솔레노이드 고착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혀 그 보고서 자체의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인 그 문구 한 줄 정도가 되는 내용을 거기다가 변기한 그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지금도 이제 수압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러나. 수압 얘기, 그 사람 진짜 골때리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이 핵심이 우연 전타는 그런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됐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 고착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 보고서에다 자신이 넣었던 문구인데, 그게 인천항 타기만 썼을 때 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타가 좌연 8도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것은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우연 전타로 간 거와 그다음에 좌연 8도로 간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시켜서 바라봐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전원회의에서 굉장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학회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학회에서 그거를 좀 질문을 해달라, 학회에다가 그걸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학회에서 사실 그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조사관이. 근데 사실은 아무런 대꾸도 그 학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냐면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예, 억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예,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 역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예, 건데, 예, 그 김성수 기자가 그 학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으셨지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거든요. 뭐냐면 예, 저도 잘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세월호는 투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램의 어떤 그 예, 탁인데 실제로는 실험을 한 거는 4램으로 4개의 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 학자는 결론을 미리 내기 위한 하나의 그 짜맞추기 실험이 아니냐라고까지도 그렇게 막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민이라는 사람이, 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보고서를, 이번에 이제 발표한 자료, 학회에 발표한 자료, 그리고 보다 보니까 뭐 검토한 사람 중에 이제 이민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철심 케이싱 찌그러진 거랑 고착화랑은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부터 했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다. 난 이런 무식한 말을 한다는 게 참,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조위에서 사참위에서 돈 받아 처먹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데,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철심 케이싱 찌그러지면은 철심이 안 움직인다. 이러면 독립적이에요. 철심 케이싱이 찌그러져도 철심이 이동이 안 된다. 이러면은 독립적인데, 그냥 독립적이래요. 야, 근데 철심 케이싱이 찌그러지면 철심이 이동하잖아요. 근데도 독립적이라고 우겨대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가 또 독립적이라고요? 자연 뭐 팔도랑 뭐가 또 독립적이라고 그러는데, 우연 전파 현상. 우연 전타랑 자연 팔도랑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또 독립인지.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인천행 타기로 일단 고착화가 되면 이제 전타로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 팔도로는 못 오잖아요. 못 오면은 인천행 선원이 인천행 타기 쓰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꺼버리고 다시 또 제주행 타기를 다시 썼다. 이러면은 이제 자연 팔도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걸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여기서도 뭐가 독립적이라는 건지, 예?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그냥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깡패예요, 깡패. 그냥 어디 가서 깡패 짓 하면 잘하겠네. 예? 그냥 막 우겨대니까.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우겨대는 거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이민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2램이냐 4램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향타를 이거 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틸러 이제 요 밑에 이제 방향타가 해서 방향타가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제 방향타도 같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램이라고 뭐죠? 이렇게 또 요거를 돌리기 위해서 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피스톤이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틸러를 돌려요. 근데 램이 여기 있는데 아마 이쪽에다 램을 하나 더 만들었나 보네.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다 램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쪽에서 피스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이쪽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를 고착화를 시켜요. 고착화를 시키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이쪽을 밀든지 이쪽을 밀든지 우연 쪽으로 이제 밀어버릴 겁니다. 그게 밀어버리는 힘이 생기는데 이제 만약에 방향타가 정지 중이라면 그냥 이거 2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방향타가 실제로 운항 중에는 이만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압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육상에서 모형 만들어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요 방향타에 가해지는 압력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돌리면은 요 방향타 가해지는 압력에 비슷한 힘을 이쪽으로 반대편에서 이제 미는 거죠.
그러면 요 차이에 의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이 힘을 극복하고, 이걸 과연 한쪽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이게 불만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서 이거 미는 거, 요거를 운항 중에 방향타에 가해지는 압력에 해당하는 그 힘을 여기다가 이제 반대로서 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이거 실제랑 다른, 어떻게, 이 운항 중 방향타에 가해지는 압력 계산되거든요. 네, 얼마든지 방향타 면적이 있고, 기울어진 각도 있고, 그 속도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오는 그 값이 있어요. 압력이, 가해지는 압력.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다가 반대해서 힘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는 거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운항 중에 실제로 저기 40노트인가요? 내가 좀 헷갈리나, 갑자기. 그러니까, 20노트, 18노트, 20노트를 실제로 달리면서, 그러면 실험하지. 고착화 실험하지. 그러면 되는데, 그 세월호 같은 큰 배를 어디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냥 운항 중에 하면서 한쪽 고착화시키고, 뭐 전타 보내고, 뭐 이런 실험 하다가 배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거를 허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모형 만들어 갖고 하고, 그리고 비슷한 거를 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근사값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네,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실험했다고, 그거 완전히 깡패짓 하는 거예요, 깡패짓.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교수님께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아, 예. 네. 잘 이렇게 안 보이지? 여기 뭐가 채팅이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 주제는 뭐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고착에 따른 유사한 사고 사례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대잖아요.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화도 잘 되더라. 나중에 이제 인양된 거 가지고 가와사키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착화,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팍 쏠려가지고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죠. 그런 경우는 없고, 혹시 전기 오작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하면 기름이 굳어요. 굳어가지고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굳은 상태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단 운항 상태에서는 기름이 굳을 수는 없잖아요. 운항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세월호 철심 이동해서 되는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고착화 사고가 그런 사고들이 뭐 알려져 있지만 드문 거고, 이와 같이 세월호 같이 철심이 한쪽으로 막 이동해가지고 꽉 그냥 끝까지 이동해가지고 뭐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사실 문제 인용하기 싫지만 김성수 기자가 한 말도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무리 고착이 되든 전타를 하든 보건성이 뭐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현격하게 다른데 세월호는 보건성이 아주 안 좋았다. 그러므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된 문제와 그 보건성이 안 좋은 것이 결합해서 급손해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력도 나빠야 되고, 또 고착화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해요. 지금 세월호 보건력 계산해 보면 고착화가 돼서 전타가 일어나도 그런 사고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력 열심히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전타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전타라고 하는 거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도 전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조종사가 실수로 뭐 되게 한쪽으로 돌리고 나서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타를 하든
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전타를 하든 그렇게 세월호가 갑자기 그냥 40도, 50도로 휙 쓰러지는 그런 이제 그런 세월호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그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결합을 해도 지금 잘 안 될 판인데 뭐 그 자기 멋대로 보건력이 매우 나빴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나빴다는 거예요? 그거 그 열리나 없죠. 내인설이 말하는 보건성이 맞다. 이게 지금 예. 김성수 입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0.2다, 3이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0.2다, 3이다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뭐 이게 잘못, 잘못 그 조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파도나 조류가 그 뭐 잔잔하긴 잔잔했지만 그래도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운이 나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0.2, 0.3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전타를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다 결합을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예, 더군다나 고착화도 아닌 거고요. 고착화도 일어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김성수 기자는 그 보건력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도 없으신가요? 또 다음 주 강의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교수님 다음 주 강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잖아요. 내인설, 뭐 주장하는 것들의 어거지 주장, 내인설의 억지 주장들. 뭐 요거로 할까요? 네, 그럼 네, 다음 네. 주도 이 시간에 강의 하시는 거죠? 8시, 금요일 8시요? 뭐 그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를 마쳐도 될까요? 이병무 선생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네, 저기 혹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태시 가이버님이나 권오봉님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가셨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침몰 원인이 밝혀져야만 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진이가 쉬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침몰 원인을 밝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힘이지만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이 강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교수님도 장시간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